오, 안녕하세요. 우와, 엄청 넓다. 오, 되게 환하다 분위기가. 아, 반갑습니다. 꽤 넓어요, 그죠? 40평. 여기 이제 사무실? 저기는 원장실. 원장이 직접 원장이시잖아요. 상담실. 여기서 이제 이 리뷰할 때 사진도 찍으시고. 네. 사진 찍기도 딱 좋네. 그렇게 세팅을 한 거죠. 와, 저 프린터는 엄청 크다. 150만 원짜리. 이야, 저 미술학원이라 있는 건가요? 예전에 리뷰에서 받은 거예요. 아, 저거를? 월간 사진이라고 사진 잡지. 어. 이게 포토 프린트인데 사진가를 위한 아, 거기에 제 리뷰가 실렸어요. 오, 아, 역시 전문가. 이거 다 애들이 그린 거? 네. 야, 진짜 잘 그린다. 이 몇 살들이에요? 초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오,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이 어떤 거예요? 초등학생. 이게? 네. 몇 학년이? 6학년. 6학년이? 네, 이것도 6학년. 지금 미술을 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본인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사실은 이제 입시 미술에서 이제 90 전임 강사 경력 이상 전임도 하고 원장도 여러 번 했으니까 네. 이제 그 정도에서 지금 현직으로 네. 28년째 직접 가르치면서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28년 계속 하셨어요? 네, 안 쉬고. 저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블로그만 하셨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잠깐 쉬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전업 블로그를 하겠다 하고 이제 학원을 관두고 블로그 일을 하다가 이제 계속 학부형들한테 요청이 가르쳐 달라고. 그렇죠. 그때 막 엄청나게 요청이 쇄도했었다고. 홍대가 실기가 지금 없어졌지만 홍대 실기가 네. 없어졌다. 없어졌지만 홍대 실기가 있을 때에는 제가 홍대를 한 400명 보냈어요. 아, 진짜? 홍대를? 오. 그러니까 한 400명 보내고 이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전에 한창 이제 잘 나가던 시절에는 네. 저희 반에 줄 서서 들어왔어요. 야, 그리고 그리고 합격률도 거의 뭐 80% 이상씩 합격을 다 시키고, 비행기 타고 부산 가서 수업하고 대구 가서 수업하고 뭐 그 정도였어요? 네. 전국으로 네. 강의를 뛰고 서울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주말마다 지방으로 특강을 또 나가고. 한 5월에 개업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오픈을 3월 15일 날 했고. 3월 15일이었고. 그러니까 계속 학원을 하라고 계속 그 주변에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중지추라고 이게 지금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은 이제 티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 개인 블로그 말고 네. 이 학원을 위한 블로그도 있으시잖아요. 있죠. 네. 그거 언제 개설하신 거예요, 그건? 학원 블로그 오픈은 일단 아이디는 학원 차리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놨어요. 15년 전 아이디예요? 아니요. 아, 새로 만든 아, 거예요. 얼마 안 됐구나. 네. 네. 그러니까 이게 3월에 오픈했으니까 한 1, 2월에 만들었나? 아, 그럴 거예요. 올해? 네. 아, 작년에? 네. 그러니까 1, 2월에 만드는 거니까. 이제 1년 됐네요, 그러면? 네, 그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원 오픈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2월쯤에 만들었나 보다. 왜냐하면 아이디 자체가 여기 미술학원 이니셜을 딴 아이디니까.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학원 오픈을 마음먹고 학원 이름을 정하고 나서 아, 미술학원 관련 키워드가 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약하다가 정확히 어떤 말씀이세요? 상단 잡기 쉽다. 상단? 상단 노출이 쉽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저희 같은 경우 입시 미술이니까 예를 들어 뭐 예중예고 입시 미술학원이라든지. 입시 미술학원. 근데 저희가 이제 대치동이니까 지역명 붙여서. 예, 대치동 뭐 예중예고 미술학원 혹은 대치동 예중예고 입시학원 뭐 이런 식의 미술학원 쪽 키워드를 잡기가 쉽다는 거를 예전에 미술학원 운영도 했었고 대형학원 원장하면서 뭐 블로그 관련 일도 이제 관리를 했었고 하니까 이제 쉽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굳이 15년 된 그 블로그를 안 써먹고 네. 새로 만들어서 오픈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글 하나 올리고 노출되는 걸 이제 계속 지켜보면서 글을 써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네. 그 블로그에 글은 몇 개나 있어요? 한 50개가 안 돼요. 한 7, 8? 많이 못 하셨구나. 네. 근데 그 새로 만든 그 학원용 블로그를 가지고 네. 근데 효과를 조금 보세요? 네, 효과를 보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사실 오픈하고 수업하기 바빠서 그냥 이제 사실은 대충 올렸어요. 키워드를 안 노리고 안 노리고 예를 들어 뭐 키워드를 다른 쪽으로 잡아서 이제 초창기에는 뭔가 상위 노출이 안 되니까 되게 약한 키워드를 잡아서 미술 관련된 블로그를 조금 깨우기 하시는 그렇죠. 개념이구나. 네, 그러니까 되게 약한 키워드를 잡아서 살짝 노출 상태를 보다가 지금쯤이면 이제 뭐 지역명
플러스 무슨 미술학원 이런 게 노출이 되겠다 싶을 때 이제 그게 불과 한 1~5달 전쯤부터 이제 쓰기 시작하니까 상단을 잡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는 다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글을 한 30 몇 개 썼을 때부터 잡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괜찮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원하는 키워드, 물론 더 찾으면 더 세부 키워드가 있겠지만 제가 원하는 키워드를 지금 다 잡았기 때문에 어차피 학원 관련 글만 쓰면은 쓸 게 많이 없어요. 그렇죠. 소재 자체가 네, 소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블로그 운영하는 학원들이 뭐 1년에 글 몇 개 올려서 거의 죽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블로그 방문자를 높이기 위해서 맛집도 쓰고 뭐 전시 간 걸 쓰고 뭐 여러 가지를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학원 관련 것만 쓰다 보니 글 쓸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한 그 정도만 써도 지금 현재 제가 원하는 키워드들은 웬만한 좀 그 블로그의 방문자는 얼마나 돼요? 지금은 한 100여 명 정도 돼요. 100여 명 정도. 근데 실제로 100여 명이지만 그게 실제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왜냐하면 원래는 미술학원 관련 키워드로만 하면 한 30에서 50이에요. 네. 방문자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글을 좀 쓴 게 있어서 미술 관련으로 해서 그래서 한 100여 명에서 많을 때는 뭐 한 150명, 200명까지 이렇게 들어오게끔 만들어놨고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서 쓰는 키워드는 키워드가 약하고 검색량이 적은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방문자가 확 많지는 않아요. 방문자가 중요하진 그렇죠. 않죠. 많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서울예고 입시 이런 거를 검색을 했을 때 이제 뭐 상단에 뜰 수 있게끔 배치를 해놨으니까 서울예고 입시 이 단일 키워드인데 떠요? 네. 서울예고 입시 미술학원 뭐 선화예고 입시 미술 뭐 왜냐하면 예고에도 음악이 있고 무용이 있고 미술이 있으니까 여러 갈래 세분화돼 있으니까 네. 키워드가 세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예고 근데 입시, 미술. 재밌는 게 실제로 어떤 전환을 위한 키워드는 사실 그런 키워드. 그렇죠. 이게 모든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인 게 깊게 파고 들어가서 그걸 검색한 사람이면 결국은 물건이 되면 물건을 구입하든지 그쵸. 아니면 학원이면 뭐 실제로 등록을 위한 절차 마지막 절차에서 그 절차에서 검색하는 키워드들이 대부분 세부 키워드라 방문자가 많을 필요는 전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사실은 방문자가 뭐 30명 있어도 알짜배기로 그렇죠. 검색하는 거기 때문에 방문자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맞아. 1000명 들어와서 뭐 한두 명 뜨내기들 다 뜨내기잖아요 사실은. 내 실제 전환이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기 그쵸. 때문에 그게 사실 이제 영리하게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방문자 유입을 위해서 쓰는 글도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쓰지 말까 싶기도 하고 별로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가 사실. 없으니까 근데 이제 지수를 그래도 좀 유지를 한다거나 조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고민 중인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거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구체적인 키워드들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이 학원이나 이 학원 자체에 대한 거나 아니면 실제로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강의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키워드가 없이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일상 일기 방식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적어 놓는 게 그쵸. 저는 그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그것도 쓰고 있어요. 그쵸. 그것도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글도 같이 볼 수 있는 사실은 볼거리를 제공하지. 블로그 지수를 키우는 용도로 그런 글을 썼었어요. 근데 이제 초상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있기 때문에 초상권. 너무 이제 올리기는 그렇고 다들 이제 얼굴 안 나오게 네. 제가 입시를 뭐 94년도부터 해서 워낙 제자가 많다 보니 진짜 많겠다. 뭐 한 몇천 명이 되니까 뭐 여기 윤술미술학원 뭐 원장 누구라고 했을 때 도엽 선생님이 여기 있네 하고 그렇게 상담을 온 케이스도 그러니까 학원을 그렇게 예중예고 학원 검색을 했다가 이 선생님이 여기 있어? 이렇게 온 케이스가 제법 돼요. 그거는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이 이름값이 있잖아요, 원래.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여기서 학원을 오픈했네? 이 사실을 알리는 데 있어서 블로그가 지금 역할을 크게 했어요. 중간 다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네. 굳이 뭐 키워드 내가 다 잡아야 되고, 이럴 필요 없이. 이 사람이 여기 있구나. 알리는 것만으로. 그죠? 그게 뭐 사실 블로그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인스타가 됐든 플랫폼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알려진다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처음에 이제 블로그 하고 학원 소개글을 쓸 때 이제 제 이름도 워낙 특이하니까 뭐 가끔은 제 이름으로 검색해서 본명으로 검색해서 들어와서 그러니까 저를 누군가가 이 선생님 어디 있나 찾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블로그에 본명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게 사실 이름도 독특하고 이러니까 본문에만 적어놔도 이제 노출이 되니까. 그쵸. 이분 여기 있었구나.
기가 막히네. 이게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네. 그러니까 그게 그동안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나름 혼자 익히고 습득했던 노하우들을 적당히 잘 녹여서 노출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한 거죠. 사실 블로그에 대해서 막 되게 깊숙하게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그죠? 막 진짜 블로거로 저처럼 리뷰어가 될 것도 아니고 본인 사업 홍보하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목적이니까 어느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제 충분히 활용하기 좋은데 그죠? 참 아쉬운 게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저를 이렇게 만나면은 무조건 키워드 중심의 노출만 너무 이렇게 좀 많이 거기에만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면 괜히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왜냐하면 제 대학 후배가 또 학원 운영을 해요. 네. 예중예고 다른 지역에서. 네. 근데 그 친구도 블로그를 계속 운영을 해놨어요. 지금 하고 계세요? 네. 저보다 먼저 학원을 했죠. 그리고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블로그를 운영을 오래 했는데 그 학원 블로그를 네이버 블로그. 이제 키워드를 잘 못 쓴 거지. 그냥 키워드 없이 학원에 관련된 일상글만 쭉 써왔던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이제 친하니까 나도 뭐 학원 오픈할 때 도움도 많이 받고 해서 이제 해서 보니까 이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서 키워드 글 쓰는 거랑 이런 거 알려줬죠. 네. 우리 같이 상고하자. 그랬더니 다 상담 떠요. 아, 그리고 효과를 당연히 보시죠. 그러니까 일상글을 그렇게 아까 얘기한 학원에 있는 일상글들을 이렇게 쭉 써. 그거는 사실 이제 깔아놓는 그렇죠. 깔아놓는 거죠. 그걸 깔아놨던 게 빛을 보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 깔아놔야 그렇죠. 깔아놔야 돼요. 맞아. 키워드를 박아놓는 포스팅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전단지 효과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유입을 시키면 그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줄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친구 블로그가 아는 그 친구 학원에 아는 사람이 네. 이제 블로그 마케팅 하는 사람이에요. 아, 아는 분이? 네. 그래서 학원 블로그를 홍보해 줄 테니까 월 300을 달라. 라고 300이라? 했었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너무 큰데? 아는 블로그들한테 뭐 이렇게 해서 학원 소개하는 글을 뭐 이렇게 쓰게 해주겠다 해서 뭐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겠다. 네. 그래서 내가 나한테 상의를 하길래 그래서 아니 네 블로그로 할 수 있는데 직접 할 수 왜 있는데. 하냐 하면서 이제 블로그를 가르쳐줘서 상담 노출 딱 되니까 근데 그 지인도 참 깔끔하셨던 분인 게 그렇게 노출이 되니까 노출 잘 되네 할 필요 없다. 아, 그래요? 네. 막 덧꼬시고 그랬던 게 그게 아니라? 아니라 그러니까 노출이 잘 되니까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하고 그러니까 지인이다 보니 이제 사기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다행이네. 네, 홍보 금액도 몇백을 아끼고 그렇죠. 그것만 아껴도 어때요? 200이었나 300이었나 아무튼 그 한 달에 2, 300이었는데 300이면 엄청나죠. 그것도 아끼고 지금 노출 나보다 바로 밑에 때 같은 키워드 검색하면 그래도 지역이 좀 다른 지금 거 전혀 달라서 상관이 그러면 없어요. 뭐.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금방금방 커요. 이쪽 그거는 지수가 약해서 되게 저는 요즘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엄청 힘들잖아요. 힘들죠. 야, 제 주변을 봐도 진짜 와.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리뷰어 하다가 개인 사업자를 내서 아버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일반적인 사업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계속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 주변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둘러보면 요즘에 뭐 일단은 영업 자체가 안 되니까. 그쵸. 저희도 지금 한 달째 문을 닫았으니까. 그러니까. 네, 문을 닫았는데 다행히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그 어떻게 그게 저는 되게 얼마 전에 통화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솔직히 걱정을 많이 하고 전화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학원에 아이들이 직접 와야 되는 구조인 거고 되게 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통화를 좀 해보니까 너무 잘 이 위기를 극복하셨더라고요. 그거 좀 비결 좀 한번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사실은 원래 미술하는 사람들, 특히 회화를 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계를 잘 몰라요. 예. 그래서 기계 다루는 게 상당히 어색한데 저는 이제 IT 블로그를 하다 보니 그렇죠. 이제 뭐 화상 수업 하는 거에 대한 거나 지금 여기 뭐 웹캠이나 마이크나 이것도 이제 예전에 협찬 다 받았던 것들인데 이제 이런 장비들은 이미 갖춰져 있었고 저거 기억나요. 저도 리뷰했었어요. 네. 이미 갖춰져 있었고 그리고 네. 화상 수업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를 잠깐 해보니까 저는 이제 구글 미트로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간단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금방 돌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자 실기인데 이걸 어떻게 온라인으로 저도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원래 우리가 집합금지가 8월에 처음 있었어요.
8월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처음 있을 때 미술학원들은 그때 당시에 이 화상을 거의 대부분 못했어요. 할 줄 모르고 그냥 이제 집에서 숙제를 하면 카톡으로 사진 그린 걸 찍어서 보내주면 그 정도. 거기에 댓글 이제 답글로 뭐 멘트를 해주고 이제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제 그걸 이미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네. 아 우리는 다르게 가야 되겠다. 밴드나 카페나 이런 걸 활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정도 네, 네, 이제 네. 커뮤니케이션은. 근데 이제 다르게 가야 되겠다고 해서 집합 금지가 될 것 같으니까 아이들한테 학원에서 수업할 때 네. 삼각대 핸드폰 삼각대 뭐 사야 되는 걸 이미 다 알려주고 아이들한테. 예.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링크를 다 보내고 제품 링크를 네. 뭐 중에서 이 중에 사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구글 미트 사용하는 방법을 다 학원에서 가르쳐주고 그다음 이제 제가 입시 경력에 대한 경험이 많다 보니까 네. 실제 지도하는 거 말고 온라인으로 지도해도 충분한 이제 강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구도에 관련된 수업이라 이런 거는 정말 말 그대로 강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실기를 그렇죠. 봐주는 게 아니라 네. 그다음 뭐 사진을 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 실기 수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려서 그래서 이제 남들은 카톡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그리면 카메라로 자기 그림 그리는 걸 실시간으로 찍게 하고 아이들이 집에서 그릴 때 그걸 실시간으로 집에서 이렇게 찍고. 그리고 저는 이제 모니터로 보면서 여기 화면이 이렇게 다 뜨니까. 보면서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어 뭘 이걸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제 계속 지적을 해주는 실시간으로 계속 보면서 그릴 때 지적을 해주는 거죠. 아이들은 이제 그냥 꼼짝만 하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 오히려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 밀착 방어인데. 그렇죠. 네. 집에서 하니까 조금 답답하기는 한데 계속 이제 뒤에서 지켜보면서 계속 얘기를 코멘트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 볼 때는 그걸 사진을 찍어서 다시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면 그 카톡을 그 화상 수업하는 데서 화면을 띄워서 이미지 파일을 그리고 다시 평가를 해주고 이제 카톡 PC 버전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애들 전체가 그림을 보면서 그러니까 다른 학원들은 카톡으로 봐서 개인 평가를 할 때 나는 실시간으로 그림을 코치를 해주고 또 이제 카톡 다른 아이들이 그린 그림도 이제 라이브로 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이 그렇죠. 다른 뭐 예전에 그 1대1로 주고받던 그런 방식에 비해서 실시간으로 하니까 여러 명을 한 번에 할 수 있고. 야 이거 오픈돼도 돼요? 이제는 다른 데도 그렇게 많이 이제는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다들 그렇게 좀 하고 그다음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제가 여기 그때 당시에 아이들은 실기 수준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코멘트 해주고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고 실기 수준이 안 되는 아이들은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 그림 그리는 걸 또 찍어요. 라이브로. 라이브 드로잉을 하는 거죠. 그걸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집에서 따라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제 하고. 그러니까 실기력이 안 되는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럼 이거 미술에 국한할 게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뭐 피아노? 피아노 같은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음악 쪽은 조금 그래도 소리 때문에. 네. 저도 이제 그쪽 잘 모르지만 무용이나 음악 쪽은 미술보다는 조금 더 힘들다고 힘들긴 하는데 하겠네. 근데 방법을 찾으면 찾을 수 그럼요. 있겠죠. 네. 저희도 미술도 처음에 이걸 한다고 했을 때 그때 8월 달에 했을 때 저한테 문의주랑 엄청 왔어요. 학원 원장들.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 네. 물론 어떻게 하냐. 이제 닫아야 되니까 너네는 어떻게 하냐. 당장 닫아야 되는데 우리는 온라인 한다. 어떻게? 온라인이 가능해? 그렇게 막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다 알려줬죠. 알려줘도 못해요. 그쵸. 네. 실행이 어려우니까. 네, 실행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안 해봤으니까. 네.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나? 네. 그리고 처음에 또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르쳐줬지만 못하는 데도 있고 또 가르쳐줘서 제가 그때 진짜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이거 절대 8월로 안 끝난다. 올겨울에 또 올 거고 팬데믹이 길어진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될 거라서 지금 잘 못해도 준비를 하고 구축을 시켜놔라 시스템. 빨리 태세 전환해라. 그래서 연습 삼아라도 해보고 라고 했던 몇 군데는 그래서 잘 넘기고 있죠. 그래요, 맞아요. 이게 변화가 있을 때 그거를 좀 빨리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사람이 확실히 더 잘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뭐 온라인 실기 하는 거는 만족도가 괜찮았었고 그리고 입시 저희가 왜냐하면 10월 달에 입시였기 때문에 8월이라는 시간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중요하죠. 입시 시험이 실제로 10월 달에. 그러니까 되게 중요했는데 다행히 그때 그림 는 애들도 많고 실력이 많이 올라간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효율성 면에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보다 결코 뒤지지 않았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나름 괜찮았죠.
나름 괜찮아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태세 전환을 했을 때 이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네. 이 수강료는 똑같이 받으셨어요? 권장 수강료가 있어요. 권장 권장료? 수강료는 원래 70%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교육구청에서 이제 지시사항으로 내려오는 게 70%고 저희는 이제 70% 받았고 70%. 그냥 뭐 블로그 하면서 사실은 이런저런 경험들과 블로그 하면서 했던 경험들과 트렌드를 쫓아가게 되고 조금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다양한 경험들을 조금 많이 한 것 같고 이번에 온라인화를 빠르게 진행하셨던 데 있어서 어쨌든 블로그가 영향을 미쳤겠네요. 그렇죠. 많이 미쳤죠. 저 같은 경우도 원래 기기치기 때문에 맞아. 아까도 계속 앞에 말씀하신 사실은 잘 못했을 건데 블로그로 IT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뭐 장비를 만지고 뭐 했던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고 마이크 리뷰도 하고 그렇죠. 웹캠 같은 웹캠도 것도 어색하지 하고, 않으셨을 네, 거고 키보드도 마찬가지고 이제 블로그 운영하면서 네이버가 또 이 영상을 넣어야 그게 영상 일부러 막 찍고 그러다 보니 이제 영상 찍으면서 사실 프리미어도 혼자 독학으로 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블로그를 하고 유튜브를 하면서 뭐 이렇게 혼자 독학으로 이것저것 배워놨던 것들이 사실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 학원 운영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돈 많이 되셨겠네. 많이 됐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쨌든 이게 뭐 백신을 맞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 온라인으로 가능하잖아 이 말이 먼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지금만 해도 그러니까 8월 달에 처음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미술학원에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나 저게 가능해? 뭐 돈 그렇죠. 아까운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돈 아까운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맞아. 지금도 이제 그걸 경험 안 해본 부모님들이 뭐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데 질문 올려. 이거 해야 되냐? 이게 가능한 거냐? 온라인? 예체능에서 가능한 거냐 하면 해봤던 부모님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시겠죠. 네, 왜냐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죠. 괜찮다. 지금 어차피 지금은 뭐 강제로 집콕해야 되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되게 열정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신다. 그리고 도움이 됐다라는 이제 피드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이제 미술 쪽도 이런 이제 준비는 조금씩 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되면 그렇게 영상 강의를 따로 만들어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지금 혼자 하고 계시잖아요. 이 학원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하실 생각은 없어요? 있죠? 있죠. 네. 근데 아직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니까. 확장하는 데 있어서 블로그와 온라인화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네요. 도움이 되죠. 그렇죠. 트렌드를 읽어간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트렌드 읽는데 블로그가 계속 도움이 되고. 네. 그렇죠. 이 리뷰어를 하시니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리뷰를 하다 보면 평소에 제가 관심이 없던 것들인데 리뷰 때문에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 되게 많아요. 리뷰를 하다 보면 또 부득이하게 또 이것도 알아야 되고 공부하게 되고. 그렇죠. 그럼 트렌드를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죠. 근데 애들 잘 쓰는 줄임말은 잘 몰라. 잘 알아요. 왜냐면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뭐 미술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너무 힘든 시기잖아요. 근데 되게 제가 보기에는 뭐 블로그라는 무기 오래 하셨긴 했지만 블로그라는 무기와 그리고 또 본인의 오랜 커리어 이런 것들을 잘 접목하신 것 같거든요.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 한마디 좀 이렇게 편하게. 사실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헤쳐나갈 길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는 것들도 있고 생각보다 쉽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지금 사실은 이제 비대면 수업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상황에서 또 이제 또 나름 밝힐 수는 없지만 그걸 또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노하우들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또 찾아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힘들 때이지만 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좀 노력하고 또 이제 방법을 찾다 보면 또 좋은 소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말씀도 잘하시고 역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너무 잘하셨다. 마지막 말씀은 진짜